이스라엘은 지뢰와 터널로 이루어진 지옥같은 덤불에 직면할 것이다. 땅굴에선 아이언돔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에 대한 지상전을 예고한 가운데 하마스가 파놓은 길이 500km의 방대한 땅굴이 전쟁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가자지구의 지상군을 투입하더라도 하마스를 제압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것입니다. 미국 CNN은 하마스 수뇌부는 지하 터널 속에 지휘 통제 센터를 두고 터널을 운송과 통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하마스의 인질이 지하 터널 속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지하 터널에 이미 고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9년과 2014년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투입되었을 때 땅굴에서 나와 기습하는 하마스 대원들에게 당하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가자지구를 진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군이 주춤하는 이유가 지하 터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터널의 기술을 북한에서 전수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북한 땅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한국과 경제적, 군사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기에 이스라엘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은 한국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드론용 레이더, 위성 항법 장치 등 항공기 무선 방향 탐지기는 한국이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의 방위와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한국도 이스라엘의 상황을 주시하며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은 2014년과 2015년에 점령한 주요 도시들을 통제하기 위해 터널을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군의 정보 감시 및 정찰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시리아와 이라크의 거의 모든 전투에서 지하 터널은 방어 회피, 기동 및 지하로부터의 공격 활동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인들 생각처럼 깊게 파놓은 땅굴은 쉽게 발견되기 힘들고 만약에 발견된다고 해도 지하 전쟁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보병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들도 지하 전쟁이라 불리는 이 땅굴성 전쟁에 대비하여 훈련하고 있지만 실제 전쟁 현장에서는 큰 힘을 써본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굴을 발견하고 지하 전쟁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 10,000개의 지하 터널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북한이 파놓은 것이 무려 4,800여 곳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또한 그 외에 많은 지하 터널이 북한이 기술을 전수해줘서 지어진 것입니다. 1971년 북한의 김일성은 하나의 땅굴은 10개의 원자탄보다 낫다라고 말하며 땅굴 구착, 전투 명령을 내렸고 1972년부터 북한은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미 당국은 북한은 지하 핵미사일 시설 외에도 휴전선 아래 깊은 심도의 구착 공사를 통해 수천 명의 경보병 부대와 특수부대들을 한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땅굴을 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집요하게 탐지하여 1974년부터 1990년에 북한에서 휴전선 군사분계선 아래로 뻗어나오는 4개의 남침형 땅굴을 발견했습니다. 각 땅굴들은 약 2m 폭과 2m 높이로 지표면에서 약 100m 이상 아래로 내려가 굴착되어 있었습니다. 제123 땅굴을 발견할 때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와 부비 트랩에 의한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우려군은 가장 나중에 발견된 강원도 양곡은 제4 땅굴을 발견할 때는 만반의 대비를 했습니다. 무려 7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집요하게 찾아서 발견한 제4 땅굴은 GOP 내에 무려 지하 145m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이를 포착하고 수색대 6팀을 구성해 2개월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했습니다. 갱도 모형 훈련장을 설치해 소탕작전 대형 및 요령 등 37가지의 대비책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4땅굴은 치밀한 전략을 세워 큰 피해 없이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땅굴에 대한 탐지와 땅굴 소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4땅굴 발굴 당시 국내 첨단 기술이 이용되었습니다. 당시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1호 교수인 나정국 박사는 탐사장비 연속전자파 지하 레이더를 개발해 북한의 제4땅굴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뉴욕 공대에서 공부하고 온 나정국 박사는 북한 땅굴로 불안하던 1998년 이를 개발해 제4땅굴을 발견해내는 과학기술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5차례 땅굴 탐사 작업을 벌였고 지금도 매년 봄과 가을에 전방지역에 대한 땅굴 수색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 당국은 매년 시추장비 16대와 탐사장비 8대를 동원해 경기 파주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 이북의 전방지역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땅굴 탐지 작전을 벌여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총 7차례에 걸쳐 북한의 땅굴 위협에 대비하라고 예하부대에 각별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민간에서 수천 건의 땅굴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의심 가는 지역을 무수히 탐지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지하 터널을 가장 많이 탐지해본 나라가 바로 한국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최신 기술을 적용한 지하 침투 감시 장비를 전력화해 북한의 대남 침투용 땅굴 굴설이 예상되는 주요 축선상 지점에 배치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의 인공위성 영상 및 청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우리 측에 이미 확인한 대남 침투형 땅굴도 지속 관리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운영 중인 지하 침투 감시 장비가 북한의 추가 땅굴 굴설 의지를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음 및 수위 센서가 장착될 새 장비는 땅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축선에 배치돼 북한의 땅굴 관리 및 굴착 관련 징후음과 수위의 변동 상황 등을 탐지하게 됩니다. 또 표면음과 비교를 통해 땅굴 관련 징후를 판단하고 그 진원점 위치까지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이 K1 전차를 만들 때 중동 전쟁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해줘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 앞으로 지하 터널을 찾고 이에 대비하는데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한국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하 터널을 요새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외에도 지뢰 감지나 무인 지상 감지 센서 체계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많은 기술을 가지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하마스의 지하 터널의 길이는 런던 지하철 약 400km를 넘어설 것이라며 깊이도 약 최대 40m 이른다라고 전했습니다. 터널의 폭은 매우 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2007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이후 하마스 측이 터널 굴착에 필요한 전문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땅굴과 흡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지하 터널은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는데 지금 이 지하 터널엔 수천 개 로켓이 축적됐고 곳곳엔 지뢰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번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하마스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충돌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하 터널이 존재하는 한 하마스란 존재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하 터널의 존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머지않아 양자 센서 개발이 완성되면 은밀한 지하 터널을 만드는 시대가 끝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자 센서는 광자상 중 하나는 표적으로 보내고 다른 하나는 양자 메모리에 보관한 뒤 수시란 광자들과의 양자 상관관계를 측정합니다. 이를 레이더에 적용하면 최첨단 스텔스기도 단번에 잡아낼 수 있고 자기장 민감도가 높은 양자 자력계는 물속이나 땅속 깊은 곳에 물체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수함이나 기뢰는 물론 북한 땅굴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군사 강국들은 양자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무기체계나 인공위성에 탑재되는 양자 센서를 국산화했습니다. 현재 국내 기술을 앞선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수준이지만 기반 기술이 전만 상태에서 이거는 쾌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양자기술 연구 개발 투자 전략을 마련해 2030년대까지 양자기술 4대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양자기술 개발이 완성된다면 앞으로 북한의 땅굴이나 하마스의 땅굴은 더 이상 비대칭 전술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4개의 땅굴 중에 3개는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열심히 파고 결국 한국이 관광지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